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41%에 되는 사람들이 바이어도 셀러도 일단 보류라고 합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흐린데요. 지금 경제 뉴스들만큼 굉장히 우울한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왔던 경제 뉴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 지금 경제 리세션으로 가는 그 가능성이 50%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BMO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기사인데요.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소비가 지금 조금 꺾이기 시작했고요. 지금 일자리는 아직 지금 풍부하다고 해서 근데 이것도 분명히 꺾이긴 꺾일 거야 앞으로. 미국은 이미 실업률이 지금 조금 더 증가하기는 했죠.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볼 때 이자율을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경제 침체가 올 게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원문 찾아보니까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0.75%를 올렸고 그리고 앞으로 11월 달에도 또 0.7을 올리고 12월 달에 또 0.5% 올리고 또 0.25%를 내년 초에 올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4.5에서 4.75 넥스트 이어에는 거기에다가 뭐 0.25%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홀드하다가 2024년부터는 이제 다시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2023년도에는 상당한 충격의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는 예상인 거죠. 그죠?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보면은 The Bracing for Impact. 자, 충격에 대비하자. 충격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거예요. 네, 겁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 보면은 뭐 내용이 여러분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을 확 올린 경우가 1973년, 1980년, 1981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 1%, 100 bps는 1%예요. 1%씩 올릴 때마다 국내 총생산량이죠. GDP가 1%씩 깎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고 중앙은행이 바라는 점이긴 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막상 경험해 보니까 이게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을 지금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 또 주택가격 하락세 내 집장만 도움 안 돼. 집 가격은 좀 떨어지는데 근데 이자율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내는 돈이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부담감은 지금 줄어들지 않고 더군다나 이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금 뭐 6.5%, 7% 가까이 됐다는 기사를 다른 데서 봤어요. 그 7%의 어떤 6%, 7%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 그거 통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출을 받는 게 또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41%는 일단 보류라고 합니다. 자세한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업체인 리맥스에서 설베이 한 겁니다. 자, 가을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좀 오기도 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침체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44%의 사람들이 일단 temporary shelved 일단은 보류한 상황이고요. 집을 살려는 걸 지금 이건 바이어들 얘기입니다. 바이어들의 44%는 일단 보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반면에 34%는 그래도 사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박수를 보내고 지지합니다. 저는 웨스턴 캐나다입니다. 여기 빅토리아나 BC주 그리고 켈로나, 에드먼턴, 알버타주를 다 포함된 얘기인데요. 제로에서 6.5%는 집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올라갔지만 큰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50만 불에서 밀리언 사이 가격 주택들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룹들 중에 가장 영향을 받고요. 40만 불 이하짜리 집들은 여전히 어포더블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는 구조예요. 제가 캘거리에서 7년 동안 살았던 집도 40만 불 이하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집도 예쁘고 방도 4개, 화장실도 4개, 그 지하까지 개발돼 있어서
제 아이들이 정말 지하에서 하키를 너무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벽을 완전히 다 부셔놨거든요. 나중에 집 할 때 그 복구하느라 굉장히 고생하긴 했었는데 제가 직접 하느라고. 어쨌든 40만 불 이하짜리 집들이 어포더블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또 1밀리언 넘어가는 집들은 밴쿠버랑 달라요. 캘거리나 이런 데서 1밀리언 넘어가는 집들은 굉장히 좋은 집들입니다. 럭셔리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비싼 집들은 또 영향을 또 덜 받고 중간 그룹이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죠. 메트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올 가을에는 3% 정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일즈는 15%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캘거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번 가을에 3% 오히려 올릴 것 같다. 그리고 25%가 더 세일즈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에드먼튼도 1.5%, 세일즈는 3.5% 이상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전히 리자이나도 가격이 변동폭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앤가스가 나오는 주 알버타나 뭐 사스카춘이나 리자이나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폭이 그나마 좀 떨어지지 않거나 상승하는 걸 예측을 하고 있고요. 웨스턴 캐나 같은 경우는 폭에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캘거리에서는 콘도 시장 고이자율의 증가세 지속 지난해 대비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지금 폭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콘도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거 그만큼 제 눈이 정말 없다는 얘기죠. 콘도를 보는 눈 안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좋지 않았고, 그리고 워낙 작은 물건이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물론 호가가 보니까 제가 샀던 것보다 그래도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안 팔리고 좀 오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이 좀 많지는 않구나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월 매매가 14%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6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쉽게 생각해서 8월 벤치마크 가격이 저렴한 콘도 같은 경우에는 27만 8천 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것도 물론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면 굉장히 뭐 살만한 돈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돈으로 사실은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가격인데, 이 가격에도 여전히 지금 캘거리에는 도심에 있는 몇 년 안 된 작은 콘도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콘도를 사도 렌트율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투자하기를 할 만하죠. 생각해 보면 토론토는 캘거리는 중국 자본이 안 들어오나요? 싹 한번 쓸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자, 아직도 지금 저렴한 콘도미니엄 시장은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도 어폴더블 하기 때문에 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터레스트 이자율 상승에 이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저항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락폭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 럭셔리어스 아주 비싼 집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이런 집 같은 경우, 이런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론토시 외곽 쪽으로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크빌 같은 경우 2% 오를 거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5%, 4%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뭐 나이아가라, 오타와라든지 토론토는 그 중에서 큰 폭이 좀 큰 것 같고요. 거래량은 지금 35%가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집 가격이 하락해도 내 도움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대도시보다는 뭐 캘거리 같은 좀 작은 도시에 좀 고수들이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집을 사놓고 그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그 돈으로 또 대도시에 조금씩 진입하는 방법.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이 이렇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팔고 사고 이게 뭐 정말 작은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지 않으면은 집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둘러봤던 경제,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